난치병의 최신 연구 논문을 소개하는 닥터 CJTV입니다. 오늘은 자폐증 획기적인 최신 치료 발견 1에서 1편에서 1에서 5편까지 쭉 한마디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편입니다. 이것은 5편짜리 5편이 자폐증 치료의 기적의 치료제 부메타나이드, 요게 소위 프랑스 전문의들이 발견하는 하나의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자폐증에게 부메타나이드 치료제는 무엇인가? 자폐증의 수수께끼를 간파하다. 사실 자폐증은 지금까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원인도 몰랐고, 물론 설왕설래 원인이 많이 있었죠. 백신이다, 아니면은 농약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중금속이다, 아니면은 무슨 이제 다른 산모, 그러니까 이제 모성의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랬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는데, 하여튼 이번에 큰 원인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물론 짜잘한 그런 원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자폐증을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도 보고 많이 봤는데 이 오늘 방송한 이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의 그런 어떤 증상들을 좀 한마디로 유추 해석하고 그 다음에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라이드가 문제이다. 결국은 자폐증에서 이제 뇌신경에서 솔트, 그러니까 이제 클로라이드 이온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은, 물론 이제 태아 때는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데 태어나서도 이게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은 요거는 한마디로 자폐의 한마디로 이제 소위 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high level of chloride in the brain cell이 펀더멘탈 코스, 그러니까 소위 뇌의 발달 장애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지금 연구 결과입니다. 뇌에 높은 클로라이드 염화물이 자폐의 원인이다.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이 클로라이드가 한마디로 이제 높으면은 요것이 뇌신경에서 뇌 전달 물질 자체를 혼란시켜 가지고 자폐가 일어난다는 그런 과학적인 실증을 밝혀낸 겁니다. 인구의 1%가 자폐증이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1970년대에는 5,000명당 1명이 자폐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폐가. 그런 거 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자폐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성의 환경이 나빠진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됐건 지금 자폐를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이 있죠. 지금 자꾸 늘어나니까. 자폐들 보면은 밖에랑 전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자기 안에 갇혀 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말도 안 하는 애들은 좋은데 아주 시비하는 애들은, 저도 사실 자폐 환자, 자폐 애들 보면은 너무너무 그냥 짧은 시간 10분, 20분, 30분이 너무너무 힘든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것이 참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어떤 그런 줄기를 잡을 수 있게, 치료의 줄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폐의 원인이 밝혀지다 해서 자폐증이 이제 결국은 출산하면서 높은 뇌신경의, 태아의 높은 뇌신경의 클로라이드가 출산하면서 팍 떨어져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서 배출되지 않고 높게 남아 있으면은 이게 자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실험쥐를 통해서 한마디로 밝혀냈죠.
옥시토신이 뇌 클로라이드를 조절한다. 이게 이제 그 출산을 하면서 그 임신 중에 이제 그러니까 태아에서 높은 클로라이드가 출산하면서 엄마한테 나오는 옥시토신이 그 뇌의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태아의 그 출생할 때 태아의 그 높은 클로라이드를 배출을 시키는 이뇨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옥시토신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자폐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굉장히 그 자폐 그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건 옥시토신이 이제 이뇨제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옥시토신이 이제 뭐 그냥 그 태아 뇌에 클로라이드를 이제 한마디로 신경에서 빼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임신 때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면서 그 옥시토신이 한마디로 충분히 한마디로 잘 나오고, 그다음 피크도 잘 이루어지면은 자폐의 예방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제 클로라이드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가바라는 뇌신경 물질이 이제 한마디로 문제가 되면서 자폐로 들어간다고 하죠. 물론 이제 이것이 한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위 이 뇌신경 그러니까 소위 그 태아의 뇌신경에 소위 이 클로라이드를 이제 배출시키는 그런 수용체도 있고, 들어가게 하는 수용체, 그러니까 뭐 그 NKCC1이라는 클로라이드를 뇌신경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용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KCC2라는 그 코트란스포터라는 그 클로라이드를 빼내는 뇌신경 그 수용체도 있는데, 자폐들은 기본적으로 NAKCC1이라는 클로라이드를 집어넣는 그런 수용체가 더 발달된 게 아니냐. 옥시토신이 같은 양이라도 얘네들은 그래서 자폐에 가는 경향이 많지 않냐는 얘기는 있지만은, 어찌됐건 하여튼 뭐 지금 한목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클로라이드가 문제고 옥시토신이 자폐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확실하겠습니다. 뇌에 작용하는 이뇨제가 자폐증 치료제다. 뇌에 작용하는 이뇨제가 이제 그 프렌치,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이제 연구를 보면은 그 자폐증 그 쥐에게 뇌의 그 소위 그 클로라이드를 빼내는 특수 그 다이렉티스 이뇨제를 줘봤더니 이게 자폐가 한마디로 방지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브레인 디스오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지되고, 하여튼 자폐에 분명히 그 치료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을 지금 발견한 거죠. 분만 시 옥시토신이 태아의 뇌에서 클로라이드를 갑자기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출산 시에 갑자기 그냥 클로라이드를 그냥 배출시켜 버리는데, 이것이 이제 옥시토신이 확 나오면서 그 분만 시에 클로라이드를 확 배출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그 자폐를 막아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프렌치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 앤드 메디컬 리서치, 그러니까 프랑스 그 국립 이 연구소죠. 이제 의학 연구소에 벤 알리 박사가 이제 그렇게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분만 시 변하는 클로라이드 농도가 자폐증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분만 시에 이제 클로라이드 농도가 이제 이것이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 인자라는 거죠. 여기 이제 베날리가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의 사실 의문점이, 그러면은 만약에 그 분만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소위 그 옥시토신이라는 게 이제 분만 과정을 통해서 그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나오는데, 그럼 C섹션을 하면은 이거는 분만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애가 그냥 태어나 버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그 옥시토신의 그 이펙트가 이 C섹션 중에서는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분명히 추론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2019년 8월 29일 날 로이터 통신에서 헬스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색을 했더니 오티즘하고 ADHD가
증가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더라. 이게 분명히 어떤 가능한 링크가,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C셋과 오티즘, ADHD, 자폐와 ADHD가 연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요인, 태아에서 처음에 얘기한 것이 크로라이드를 그 신경 속으로 들여보내는 NAKCC1 그 수용체가 한마디로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냐, 자폐아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하여튼 뭐 크로라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분명합니다. 자폐에서 부메타나이드, 그러니까 이제 특수이뇨제, 요거 이제 근데 뇌세포 크로라이드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이죠, 부메타이드가. 2012년에 이제 연구를 했어요. 50명의 자폐아들, 그러니까 3세에서 7세 되는 50명의 애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부메타나이드를 이제 이 다이로이트스를 줘봤더니, 그래서 이제 유린으로 이제 크로라이드를 배출시켰죠. 얘네들의 그 자폐적인 그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페서 베날리 그렇게 보고하고 있죠. 옥시토신과 특수이뇨제 부메타나이드. 뭐 결국은 크로라이드를 배출시킨 데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과 특수이뇨제 부메타나이드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옥시토신은 분만에 그 관여해서 그 소위 이 자궁을 수축하고 그 애를 한마디로 잘 분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호르몬인 반면에, 뭐 부메타나이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뇨제죠, 이뇨제인데 이제 뇌 쪽에 크로라이드를 이제 배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어찌됐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부기도 빠지게 하고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그 이뇨제죠, 이뇨제. 근데 이게 사실은 뇌에 크로라이드를 배출시키는 데는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이 하여튼 뭐 그런 이 크로라이드를 배출해 가지고 자폐 스펙트럼을 하여튼 컨트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프로페서 베날리는 얘기하는데, 부메타나이드도 그 소위 그 자폐 바로, 그러니까 이제 출생 바로 전에 얘가 이제 자폐가 태어날 것 같으면은 출생 바로 전에 부메타나이드라는 이뇨제를 주면은 그 실험주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분명히 자폐를 방지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밝힌 거죠. 프로페서 베날리 이 프랑스 연구진들이. 출산분만 바로 전에 부메타나이드를 산모에게 주면 자폐증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 뭐 이제 얘가 만약에 태어날 애가 분명히 자폐라는 확신이 들면은 부메타나이드를 지금 바로 전에 이제 동물주에서 실험한 바와 같이 산모에게 주면은 자폐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프로페서 베날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옥시토신이 불혹이 돼서 옥시토신이 안 나오는 경우에 오히려 그냥 그런 경우에는 부메타나이드를 줘가지고 자폐증을 예방할 수도 있다. 그렇게 프로페서 베날리는 얘기하고 있죠. 부메타나이드로 모든 분만 현상을 처치하는 건 근데 부작용이 따르니까 자폐증의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뭐 모든 그 분만 여성들한테 태아한테 분만 시에 부메타나이드를 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예를 들어서 빠른 진단, 되도록이면 빨리 애들이, 왜냐하면 이게 조기 진단, 자폐증은 시간이 갈수록 뇌 자체의 기능이 깨지니까 빨리 조기 진단해가지고 부메타나이드를 처치를 하면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애들로 돌리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른, 그러니까 조기 진단하고, 그래서 그 부메타나이드와 비헤비어 서라피, 그러니까 행동 치료를 같이 하면은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비헤비어 서라피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폐들은 이제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제 크로라이드가 높으면은 우리 뇌에서 이제 그러니까 뇌의 그 뉴로트랜스미터, 뇌 전달 물질이 사실 뭐 40가지다, 100가지다 밝혀진 게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그 이니비토리, 그러니까 이제 억제하는
그 뇌 전달을 억제하는 그런 그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가바뿐이거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다 익사이테토리, 자극하는, 그러니까 신경 전달을 이렇게 한마디로 촉진시켜주는 이제 그 뇌 전달 물질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 소위 어떤 신경 전달이 들어오면은 그걸 한마디로 이제 그 브레이크 같이 밟아줄 수 있는 그런 가바의 역할이 클로라이드가 높으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뭐 그냥 뇌 자체, 그러니까 그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임펄스, 그러니까 뭐 자극이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태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어나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자기의 세계로 빠져들고 자폐증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빠른 그런 그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부메탄아이드를 줘서 그 가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그 이 뇌신경 중에서 이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뇌신경 물질을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행동 치료를 같이 하면은 빠른 정상적인 그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의 조기 진단과 특수 뇌인유제 부메탄아이드 치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조기 진단에서 그런 그 행동 치료를 같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은 그 앞으로 애들이 정상화 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베그라페서 이제 닥터 베날리, 독일의 그 저 소위 그 이 의학 연구소의 닥터 베날리는 이것이 결국은 자폐증의 퓨처 서라피, 앞으로의 미래의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메탄의 행동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한다. 뭐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가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그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 그러니까 그 뇌신경 전달을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엔진에 그 열 나가지고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바의 역할을 한마디로 부메탄아이드가 그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때, 그때 행동 치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치료들이 뭐 언어 치료, 행동 치료, 무슨 청각 치료 이런 것들이 다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지 않냐,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유튜브에서는 분메타이드가 정말 효과가 있냐는 여러 논문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그러면 효과가 있다면 부메탄아이드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나, 자폐아들한테. 그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자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메탄아이드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동정요법 치료제, 그다음에 다른 동정요법 치료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그런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편까지 계속됩니다. 뭐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